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달의 크기 측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면 피사의 사탑이 보이죠? 이 탑은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피사에 위치하고 있는 탑입니다. 그 바로 옆에는 피사의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고요. 1173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1372년 완공되었습니다. 높이 55.86m로 그렇게 낮지 않은 탑인데요. 특이한 점은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 5.5도의 경사를 가지고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울어짐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이 탑을 보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사를 가지게 된 이유가 집안의 토질이 불균질해서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엔 이 경사 때문에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1990년대에 약 10년 동안 입장이 금지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수 작업 끝에 현재는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어 탑에 오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탑이 또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두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 실험을 했다고 알려지게 되어서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네, 우리들에게는 피사의 사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번역을 하고 보면 그냥 피사의 탑입니다. 여기서 사탑은 경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사짐을 의미하는 사자를 넣어서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사탑의 실제 높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약 55m입니다. 근데 선생님의 팔은 지금 약 1.5m 정도의 넓이로 벌리고 있는데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두 길이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물체가 눈에 보이는 크기는 물체와의 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팔의 넓이는 분명히 탑의 길이보다 약 4배가량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상으로 두 길이가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피사의 사탑에 비해서 카메라로부터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피사의 사탑이 선생님보다 카메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의 길이, 선생님의 팔의 길이와 피사의 사탑의 높이는 4배가량의 차이가 나게 되지만 사진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촬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탑 주위를 보면 선생님처럼 탑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다던가 이렇게 탑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한 5조 5억 명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선생님이 찍었던 앵글 쪽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찍히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정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태양과 달인데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약 70만 km, 달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약 1700km로 두 천체의 크기 차이는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우리가 낮에는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태양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달은 쉽게 볼 수가 있죠. 보름달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천체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일식대입니다. 일식이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는데요. 개기일식대의 경우에는 달이 거의 완전하게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두 천체의 크기가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반지름의 크기가 많이 나는 태양과 달이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 비슷한 크기로 관측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태양이 달에 비해서 훨씬 크지만 그만큼 지구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태양보다 작은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달과 태양의 크기가 지구에서 보이기에는 비슷한 크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피사의 사탑의 길이와 선생님 팔의 양 넓이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는 길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진상으로는 양팔을 벌린 길이와 탑의 높이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물체의 크기는 거리에 따라서 관측자에게 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굴러가는 볼링공처럼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그 크기가 작아 보이는 효과와 같은 것이 되겠죠. 자, 다시 초반에 봤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카메라로부터 선생님까지의 거리와 선생님의 팔의 넓이는 비교적 측정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카메라와 피사의 사탑까지의 거리는 선생님이 측정할 수 있지만 피사의 사탑 높이 자체는 제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와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그러한 물체를 이용해서 대상의 크기를 측정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구체적인 두 개의 물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응원봉이 하나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응원봉 뒤에 또 다른 응원봉이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자, 지금 봤을 때 두 개의 응원봉의 크기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두 개의 응원봉을 선생님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고 봤더니 응원봉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물체에 보이는 크기는 그 물체까지와의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큰 응원봉의 크기를 자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응원봉처럼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물체가 아니고 달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를 이용할 거냐면 조그만한 응원봉이 뒤에 있던 큰 응원봉을 가리게끔 놓았을 때 선생님 눈과 이 조그만한 응원봉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한 응원봉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눈과 커다란 응원봉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했을 때 커다란 응원봉의 크기를 비례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두 개의 응원봉은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같은 닮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닮은 이 물체의 비례식을 이용해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뭐를요? 달을요.